어떤 여자는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바꾼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다. 젊지도 않고 유행에 민감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하면 공기가 다르게 흐른다. 왜일까? 무엇이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무엇이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만들어내는 걸까? 그녀에게는 단순한 매력이 아닌 깊이가 있다. 그 깊이는 소음이 없는 침묵 속에서, 혼란이 사라진 안정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완전히 화해한 사람만이 지닌 고요함 속에서 나온다. 많은 이들이 성숙을 외면한다. 나이 든다는 건 쇠퇴라는 관념 속에 갇혀 있고, 경험은 주름으로, 상처는 결함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진짜 성숙함은 시간이 주는 선물이다. 그것은 조용히 쌓인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그러나 한순간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매력과는 전혀 다른,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내면의 힘, 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한 사람이다.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감정들, 부끄러워 숨기려 했던 욕망과 분노, 무의식 속 깊이 파묻어 두었던 고통을 다시 불러낸 사람이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도리어 마주 앉았다. 침묵 속에서, 고요 속에서 떨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삶은 소모적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해야 한다, 고분고분해야 한다, 웃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화는 위험하다고 배우고, 욕망은 부끄러운 것이라 치부된다. 그리고 슬픔은 약함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숨긴다. 미소 뒤에 실망을 감추고 침묵 속에 진심을 삼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들은 더는 입을 열지 않는다. 대신 몸에 남는다. 관계에 묻어난다. 말끝에 묻어나온다. 분노가 없는 듯 보이지만 목소리에 쓴맛이 있다. 슬픔을 모른 척하지만 눈빛이 흐린 날이 많다. 욕망을 부인하지만 빈자리는 점점 커져간다.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자신을 깎지 않기로 했다. 그 결심은 쉽지 않았다. 가끔은 지난 삶을 모두 해체하는 듯한 고통이 따랐고, 가끔은 혼란이 몰려와 자신조차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 모든 감정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돌아봐야 할 것이라는 걸. 예전에 그녀는 그저 잘하려고 애썼다.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 그러나 이제는 안다. 사랑은 조건을 넘어서는 것이고, 진짜 연결은 완벽함이 아닌 진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 번은 누군가 말했다. 그녀는 뭔가 달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편안해져. 그건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모든 층이,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기쁨과 상처,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존재로 통합해낸 사람이기 때문이다. 통합된 사람은 불안정하지 않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비판에도 무너지지 않고 인정에 휘청이지 않는다. 그녀는 단단하다. 그러나 그 단단함은 방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수용에서 온다. 그녀는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는다. 그녀의 존재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 그녀는 말없이도 나는 나다라고 말한다. 이 첫 번째 습관은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이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더는 도망가지 않고 마침내 자신을 귀환시키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멈춘다. 왜냐하면 그녀는 보여준다.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신. 그래서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녀의 깊이는, 그녀의 통합은 우리 안에 깨어난 자아를 흔든다. 이 여정은 단순한 자존감 향상이 아니다. 그것은 뿌리부터 다시 살아내는 길이며, 당신이 과거의 자신을 데려와 미래로 함께 걸어가는 용서의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당신의 차례다. 한밤중 모든 불이 꺼진 집 안에서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화장은 지워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거울 속 눈동자는 마치 타인의 것처럼 낯설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거울 속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 이제 숨지 않아도 돼.
그건 한순간의 계기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침묵 속에서 서서히 쌓여온 것들이 그날 밤 문득 터져 나온 것이었다. 예전에 그녀는 늘 바빴다. 무언가를 해야 했다. 누군가의 딸로서, 누군가의 연인으로서, 누군가의 동료로서 항상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썼다. 늘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던 자기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두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왜 나는 늘 힘들까? 왜 사랑을 받아도 허전하지? 왜 사람들과 있어도 외롭지? 이 질문들은 한때 그녀를 괴롭혔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질문들 속에 담긴 진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건 억눌린 자신이었다. 말하지 못한 감정 억지로 웃었던 기억 억울했던 침묵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의 조각들. 그녀는 이제 그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문제로 보지 않고 증거로 보기 시작했다. 살아냈다는 증거, 참아냈다는 증거, 견뎌냈다는 증거. 어릴 적 그녀는 울면 혼났다. 속상해도 꾹 참는 게 예의였고 화를 내면 이기적이라 불렸다. 그래서 그녀는 학습했다. 느끼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표현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걸, 솔직한 것은 사랑받기 어렵다는 걸.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그녀는 그 모든 배움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 더 정직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나는 그녀와 같은 여성을 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 이름은 지영이었다. 늘 단정했고 목소리는 조용했으며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오래된 슬픔이 숨어 있었다. 지영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느껴졌다. 그녀가 얼마나 오래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감춰왔는지.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감정을 기억하는 법을 잊었어. 그 말은 슬프면서도 놀랍도록 정직했다. 그녀는 서서히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에 몇 줄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글들은 달라졌다. 오늘은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다. 어릴 적 나를 무시하던 말투가 아직도 귓게 맴돈다. 그 말들이 아직도 나를 작아지게 만든다. 그녀는 말끝마다 울었다. 그리고 눈물 속에서 조용히 치유가 시작되었다. 이런 순간들은 드라마틱하지 않다. 불꽃이 튀거나 드러나는 반전은 없다. 하지만 그런 조용한 순간들이 우리 삶을 바꾸는 진짜 시작이 된다. 그녀는 점점 달라졌다. 예전엔 조심스럽던 말투가 조금씩 단단해졌다. 예전엔 허용하던 침묵에 이젠 질문이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 이제는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가 보였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와의 화해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의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이다. 성숙한 여성은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숨기지 않는다. 그 어둠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이제 안다. 빛은 어둠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쁨은 슬픔을 품을 때 더 깊어지고 사랑은 상처를 품을 때 진실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는다. 진짜 표정을 가진다. 진짜 목소리를 낸다. 진짜 감정을 살아낸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녀는 별말 안 해도 뭔가 느껴져. 그건 그녀가 말없이도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완성해가는 중이다. 다시 조각을 붙여가며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는 회피하지 않으며 그리고 바로 그 여정이 그녀를 거부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편이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의 진짜 힘이다. 당신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외면당한 감정들이 이제 다시 목소리를 가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시작이다. 다음 파트에서 그녀가 어떻게 이 깊이를 세상의 혼란 속에서 지켜나가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요즘 세상은 너무 시끄럽다. 말이 넘치고 속도가 빠르며 정답이 너무 많다.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반응하라고 말하고, 뉴스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갈등을 과장한다. 누구나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야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지만 그 한가운데서 그녀는 조용히 존재한다. 이 조용함은 무관심도 침묵도 아니다. 그녀의 침묵은 의식적인 선택이다. 그것은 휘둘리지 않는 중심이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기술이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진짜 힘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오히려 감정을 터뜨리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내면의 권위라는 걸. 한때 그녀도 시끄러운 삶을 살았다. 감정을 증명하듯 말했고 불편함을 참지 못해 모든 것에 반응했다.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았다. 그녀는 그렇게 살아야 자신이 살아있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다. 그렇게 떠들썩한 삶 뒤에는 항상 피로와 공허가 따라온다는 것을. 사람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혼자 남은 밤 그녀는 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다. 그건 소진된 침묵이었다. 자신을 다 써버린 후에 빈 껍질 같은 상태. 그 후 그녀는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낭비하지 않겠다. 그 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시작이었다. 이제 그녀는 침묵을 연습한다. 말을 아끼는 훈련이 아니라 감정을 정제하는 내면의 기술이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일까? 이 감정 지금 필요한 걸까? 나는 반응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단지 주목받고 싶은 걸까? 그녀는 질문하고 기다린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진짜 목소리가 올라온다. 그녀는 이제 말보다 에너지로 말한다. 자신의 눈빛 침묵 존재감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그녀는 쓸데없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가 입을 열면 그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진실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침묵은 겁이 아니다. 오히려 지극히 의연한 용기다. 그녀는 갈등을 피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필요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녀는 침묵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녀에게 무례하게 말할 때 예전에 그녀는 곧바로 방역했다. 상처를 주지 않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다르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불안, 미성숙 상처를 본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공격이 자신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 그건 무기력한 굴복이 아니라 내면의 권위다. 그녀는 드디어 알게 됐다. 모든 말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는 걸. 모든 논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걸. 모든 시선에 맞서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걸. 그녀는 선택한다. 어떤 침묵은 지켜야 할 성벽이고 어떤 말은 내면을 더럽히는 독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지킨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더 크게 울려 퍼진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내가 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저 내 생각을 아껴서 씁니다. 그녀는 안다. 단지 말하는 것과 말이 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말이 닿기를 원한다. 그저 흘러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남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여성의 두 번째 비밀이다. 그녀는 소리가 아니라 진동으로 말한다. 그녀는 목소리보다 침묵에 집중한다. 그녀는 반응보다 의식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다. 그녀는 세상의 소음을 넘어서 자신만의 깊이를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녀는 시끄럽지 않지만 항상 들린다. 눈에 띄지 않지만 언제나 느껴진다. 많이 말하지 않지만 그 말은 잊히지 않는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가 어떻게 경계를 세우는 기술을 통해 자기 내면의 신성을 지켜내는지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제 경계를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경계로 존재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경계는 종종 방어로 오해된다. 선을 긋고 차단하고 밀어내는 행위로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성숙한 여성의 경계는 다르다. 그건 공격적인 방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의 방식이다. 그녀는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는다. 다만 자기 안의 신성한 공간에 아무나 들이지 않을 뿐이다. 그녀는 알게 됐다. 사랑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받기 위해 자신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연결은 자기 파괴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한때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맞춰 살았다. 불편한 말도 웃으며 넘겼고 싫은 부탁도 쉽게 거절하지 못했다. 항상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은 나중으로 미뤘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조차 모를 만큼 무감각해졌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짜 나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에 시달렸다. 그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 안에서 한 문장이 올라왔다. 나는 나를 지키고 있지 않아. 그 자각은 뼈 아팠다. 하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라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진실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진실한 사람은 거절할 줄 안다. 하지만 그 거절은 냉정이 아니다. 오히려 따뜻한 명료함이다. 그녀는 이제 말한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건 내 기준에 맞지 않아. 지금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해. 이 짧은 문장들은 예전의 그녀에게는 상상도 못할 용기였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안다. 이런 말들이야말로 자기 존엄을 지켜주는 내면의 울타리라는 걸. 경계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는 느껴지는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말로 하지 않는다. 그녀의 시선, 몸의 자세, 말의 속도 모든 것이 하나의 언어다. 누군가가 지나치게 개입할 때 그녀는 단 한 번의 고요한 눈빛으로 멈춘다. 누군가가 무례한 요구를 할 때 그녀는 짧고 분명한 정중함으로 선을 긋는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 그녀가 갑자기 달라졌다고 말할 수도 있다. 예전엔 그렇게 순응하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알게 됐다. 모두에게 맞추려는 삶은 결국 아무에게도 진짜로 닿을 수 없는 삶이라는 걸. 경계가 없는 사랑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든다는 걸. 그래서 그녀는 줄이는 대신 선택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줄였을까? 무의미한 모임, 피곤한 인간관계, 억지로 웃는 시간. 무엇을 선택했을까? 깊이 있는 대화, 고요한 자기 시간.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관계. 이제 그녀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에게 적합한 에너지만 허용한다. 이건 고립이 아니라 정제다. 이건 단절이 아니라 진짜 연결을 위한 여과 과정이다. 그리고 그녀는 안다. 그렇게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수백 개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충만하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흔들리지 않는다. 혹시 너무 이기적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예전엔 이런 질문들로 자신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호하다. 아니다. 나는 단지 내 안의 진실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진실은 그녀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세상은 여전히 말한다. 여자는 부드러워야 한다. 포용적이어야 한다. 갈등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웃는다. 진짜 부드러움은 자기 파괴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예의와 침묵을 혼동하지 않는다. 더 이상 친절과 자기 부정을 구별하지 못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 그녀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경계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야.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더는 나를 손상시키지 않아. 그녀는 고요하지만 단단하다. 부드럽지만 명확하다.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긴장을 푼다. 왜냐하면 그녀의 존재는 정직함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몸과 화해하며 그 몸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초대하는지를 이야기하게 된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몸을 한 번도 좋아한다. 고 느껴본 적이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 팔뚝배, 주름 흉터. 언제나 어딘가가 고쳐져야 할 문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같은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이렇게 속삭인다. 이 몸은 나의 집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 집을 미워하지 않겠다. 그녀의 변화는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나 다이어트 약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건 태도의 전환이었다. 몸을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대상, 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것. 예전에 그녀는 몸이 말해주는 신호를 무시했다. 배고파도 참았고 피곤해도 무시했다. 아프면 약으로 눌렀고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평가하고 처벌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너무 늦게야 알게 되었다. 그녀가 성숙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신을 이해하고 동행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녀는 몸을 바꾸는 대신 몸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하루의 피로가 어디에 쌓이는지, 불안은 어디서 시작되고 기쁨은 어떤 움직임으로 드러나는지, 배고픔과 감정의 경계를 구분하고 욕구를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익혔다. 이제 그녀에게 있어 스트레칭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한 애정 표현이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생명을 환영하는 의식처럼 소중하고, 밤에 천천히 문을 닫는 동작은 하루를 정리하는 작은 기도처럼 느껴진다. 그녀는 더 이상 음식을 보상이나 처벌로 대하지 않는다. 그녀는 먹는다.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살기 위해, 기뻐하기 위해. 그녀는 춤춘다.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저 자기 몸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어느 결혼식에서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 맨발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배에서부터 올라왔고 움직임에는 아무런 계산도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자유롭고 싶다. 그건 젊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아름다움의 기준을 벗어난 진짜 생명력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이제 안다. 몸이야말로 삶의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다는 것을. 뱃살은 웃음과 슬픔이 쌓인 자리이고 흉터는 회복의 증거이며 주름은 사랑과 눈물의 지도가 된다. 그녀는 그런 몸을 감추지 않는다. 오히려 기억으로 감싸 안는다. 사람들은 자주 묻는다. 당신은 왜 이렇게 당당하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눈빛으로 말한다.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여성의 아름다움은 장식이 아니라 존재감이다. 그녀는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을 걸친다. 어깨를 펴고 걷는다. 숨을 깊게 쉰다. 자세를 신경 쓰지 않지만 그 어떤 무대보다도 뚜렷한 기품이 흐른다. 그녀는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지 않다. 그녀는 자신의 시선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나답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다. 그 질문이 그녀의 태도를 바꾼다. 그녀의 에너지를 바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몸을 바꾼다. 외형이 아니라 존엄으로. 이것이 성숙한 여성의 네 번째 비밀이다. 그녀는 몸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몸을 신뢰한다. 그리고 그 신뢰는 그녀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기준이나 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중심으로 삶을 움직이게 된 여정을 이야기하게 된다. 어느 순간 그녀는 멈췄다. 늘 하던 방식대로 움직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익숙한 선택들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정말 나의 길일까? 그 질문은 단순한 진로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존재의 방향을 묻는 물음이었다. 어디에서 출발했고 무엇을 잃었으며 이제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영혼의 물음표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전략으로 살아왔다.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어떻게 보여야 할지 계산하고 누군가에게 어필하기 위해 자신의 말과 표정을 조정했다. 그건 나름의 생존 기술이었다. 그리고 한동안은 효과적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했고 존중했고 때론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자신이 점점 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녀를 중심에 세웠지만 그 중심 속에 있는 진짜 그녀의 영혼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칭찬을 받아도 성과를 이루어도 박수 소리가 끝난 뒤 남는 건 의외로 깊은 공허함이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나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대한 기대의 집합체로 살아왔구나. 그 깨달음은 아팠다. 그동안의 선택들이 모두 헛되었다는 느낌에 무너지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그럼 내 안에서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당장 대답이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그 질문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었다. 그녀는 전략을 내려놓았다. 성과 대신 진정성을 택했다. 노출 대신 깊이를 원했다. 연기 대신 실존을 선택했다. 이 변화는 조용히 하지만 뚜렷하게 시작되었다. 예전엔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걸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건 너무 평범하지 않을까? 더 돋보이는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이건 내가 진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인가? 이건 내가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 결정인가? 그녀는 알게 됐다. 전략은 효율적일 수는 있어도 충만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걸. 전략은 목표를 향해 달리게 만들지만 영혼은 방향을 향해 걷게 만든다. 그녀는 이제 목표가 아니라 방향으로 산다. 누구보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 눈에 띄지 않아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자신이 자기 영혼과 일치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가이다. 그녀는 하루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 해야 할 일의 목록 대신 느껴야 할 감정의 흐름을 따라간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 목소리의 진동을 듣고 어떤 순간은 그저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을 안다. 예전에 그녀는 사람을 기회로 바라보았다. 만남은 도구였고 네트워크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 그녀는 사람을 존재로 본다.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처럼 느끼고 연결의 가치를 느끼며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그 자체로 충분한 목적이 된다. 그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는다. 설명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그냥 존재한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존재는 설명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린다. 누군가는 그녀의 눈빛에 이끌리고, 누군가는 그녀의 침묵에 위로받고, 누군가는 그녀의 말없는 진심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방어를 풀게 된다. 그녀는 말을 덜하지만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 그녀는 나서지 않지만 어느새 중심이 되어 있다. 이건 전략이 아니다. 이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고요한 영향력이다. 이것이 성숙한 여성의 5번째 비밀이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반응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영혼의 반응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그녀의 선택은 가벼워 보이지만 그 선택은 언제나 영혼에서 시작되어 현실로 내려온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가 더 이상 이해받기를 목표로 삼지 않고 자신 안에서 완전함을 찾게 되는 마지막 전환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공감을 조건 삼아 자기 삶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이건 포기의 말이 아니다. 이건 자기 충만의 선언이다. 예전에는 말하고 나면 후회했다. 너무 솔직했나? 그 말이 무거웠을까? 이해 못하면 어쩌지? 그녀는 자신의 말이 전달이 아닌 허락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실은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듣고 자기 상처를 통해 해석하며 자기 렌즈로 판단한다. 그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이제 그녀는 오해를 감당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이상 외부로부터 확인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자기만의 결론을 가진다. 누가 동의하지 않아도, 누가 반박해도 그녀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그 중심에서 말을 아끼고 사람을 가려내고 침묵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존재감을 발산한다. 한때는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길 바랐다. 그녀의 말이 감탄을 자아내고 그녀의 선택이 칭찬받기를 원했다. 그건 외로움 때문이기도 했고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다. 사랑받는 것이 존재의 증명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안다. 진짜 사랑은 이해보다 감각에서 온다. 설명보다 존재로 느껴진다. 누군가에게 끝없이 설명해야 하는 관계는 그 자체로 이미 고통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고통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공간에서 조용히 물러난다.
드러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단지 자기 에너지를 보호하는 선택으로 떠난다. 그리고 그런 퇴장은 어떤 장엄한 결단보다도 더 깊은 자유를 안겨준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진심을 싸게 팔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내면을 열기 전 그 사람이 그 깊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본다. 그녀는 자신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만 자기 중심이 선명해진다는 걸 체험했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혼자일 때 비로소 내가 들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회복이 되고 고요가 텅 빈 것이 아닌 충전의 공간이 된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의 리듬을 따라 걸으며 필요한 만남에는 마음을 열고 소진되는 관계에서는 조용히 문을 닫는다. 그녀는 이제 모든 관계가 계속될 필요는 없다는 걸 안다. 그리고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임을 알고 있다. 세상은 말한다. 넌 변했어.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래, 난 드디어 나로 돌아왔어. 그녀는 충만하다. 누군가 곁에 있든 없든 그녀는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녀는 안다. 완전함은 이해로부터 오지 않고 수용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수용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타인의 동의가 그녀 삶의 연료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 가치, 감정, 그 모든 것을 존중받을 만한 이유 없이도 존중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내가 느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진짜야. 내가 선택한 길은 인정받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어. 이런 단단한 독백이 그녀를 더 깊게 만든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더 솔직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는다. 그녀는 설득하지 않는다. 그녀는 존재함으로써 공간을 바꾼다. 이것이 성숙한 여성의 6번째 비밀이다. 그녀는 이제 이해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누구보다 깊고 조용한 확신 안에 살아간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동의 없이도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는다. 그리고 그 평화는 그 어떤 외적 조건보다 강하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의 존재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조용한 빛으로 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중심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녀는 굳이 앞서려 하지도 무리해서 돋보이려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녀 주위에 모인다. 어떤 날은 말없이 옆에 앉고 어떤 날은 조용히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한다. 그녀는 특별한 말도 하지 않는다. 대단한 조언을 늘어놓지도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된다. 왜일까? 그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말이 쉬게 하는 공간 무장 해제되어도 괜찮은 공간. 자기 감정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공간. 그녀는 판단하지 않는다. 충고보다 먼저 공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녀의 존재는 말 없이 말한다. 너는 괜찮아.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해. 그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에게 하기 어려운 말이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그 말이 느껴진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빛을 감추지 않는다. 그 빛은 누군가를 압도하려는 조명이 아니다. 그건 길을 비추는 등불이다. 한 여성이 조용히 자신의 중심을 살아갈 때 그것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킨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고 자기 삶의 속도를 줄이기로 결심하고 누군가는 그녀의 말 한마디로 그동안 회피하던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녀가 침묵으로 버텨온 시간을 상상하며 자신도 지금의 혼란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 믿게 된다. 그녀는 스승이 아니다. 지도자가 아니다. 그녀는 다만 삶 자체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그녀가 웃을 때 그 웃음은 가볍지 않다. 그건 생존을 지나온 이의 웃음이고 진실을 품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자유의 소리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절을 품는다. 방황하던 소녀 사랑에 목말랐던 연인 인정을 갈구하던 후배.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빚어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타인의 미성숙함도 혼란스러움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상처의 반응도 더 깊은 눈으로 바라본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고 응시한다.
그녀는 맞서지 않고 포용한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뿐인데 그 존재는 타인에게 거울이 된다. 거울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를 멈추게 한다.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그녀는 그런 거울이다. 가식 없이 꾸밈 없이 그러나 깊이와 진실로 가득한 존재.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 그녀 앞에선 거짓이 통하지 않아.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나는 나다워지고 싶어진다. 그것이 진짜 영향력이다. 명령하거나 설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 움직이는 존재감. 그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지지하는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성장을 지켜보며 그 사람이 넘어질 때마다 조용히 등을 쓸어주는 손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삶에서는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녀는 타인을 위로하면서도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다. 그녀는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기대도 짊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실만을 등에 지고 그 진실만큼만 책임진다. 그 진실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그 진실이 거짓 없는 삶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녀는 말없이도 세상을 바꾼다. 그녀는 싸우지 않고도 거짓을 무너뜨린다. 그녀는 떠나지 않아도 사람들을 더 멀리 가게 만든다. 그녀의 영향력은 오래 남는다. 그녀와 헤어진 뒤에도 그녀의 말 한마디, 그녀의 눈빛, 그녀의 미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린다. 이것이 성숙한 여성의 조용한 리더십이다. 이것이 그녀의 빛나는 방식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여성들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충족을 우선시하는 방식, 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꾸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얼마나 멀리 갔는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이 자기 진실에 부합하는가이다. 한때 그녀도 목표 리스트를 채우는데 몰두했다. 이직, 승진, 재테크, 외국 여행, 자격증, 인간관계 확장, 그 모든 이룬 것들을 자랑처럼 들고 있었지만 밤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행복해. 그 질문은 성취의 목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답이었다. 그건 오직 자기 내면과의 대화 속에서만 조심스레 나타나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어느 날 멈췄다. 자신이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했는지, 왜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찾아야만 했는지 되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익숙하지만 잊고 살았던 진실이 있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계속해서 증명하려 했구나. 그 깨달음은 아팠지만 해방의 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알게 됐다. 더 많이 갖는다고 더 깊이 사는 것은 아니며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더 충만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전에는 숫자가 전부였다. 계좌의 숫자, 팔로워 수, 체중계 위의 숫자. 하지만 지금은 감정의 질과 하루의 의미가 그녀 삶의 진짜 척도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속도보다 방향을 선택한다.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는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느리게 가도 괜찮아. 단 내가 나와 함께 걷고 있다면. 그녀는 성과보다 일치를 택한다. 자신의 행동, 말, 선택, 관계, 그 모든 것이 내면의 진실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한다. 그리고 그 일치감은 세상에 절대 줄 수 없는 고요한 만족을 선사한다. 이제 그녀는 계획보다 흐름을 믿는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이 지금 나를 이끄는가에 집중한다. 예전에는 다음은 뭐지?를 묻는 삶이었다면 지금은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가를 묻는다. 그녀는 생산성의 함정에서 벗어났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더 진심 어린 순간들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진다. 이건 내 영혼이 원하는 삶인가? 나는 지금 이 선택에 내 진실을 담고 있는가? 나는 이 하루에 정말 살아있었는가? 그 질문들은 그녀를 세상에서 분리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깊게 연결되는 법을 알려준다. 그녀는 이제 관계도 다르게 맺는다. 많은 사람과 넓게 연결되기보다 몇 사람과 깊이 연결되기를 원한다. 그녀는 스쳐가는 칭찬보다는
정직한 침묵 속에 믿음을 선택한다. 그녀는 박수 소리보다 고요한 지지의 눈빛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삶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누가 더 빠르게 성공했는지, 누가 더 완벽한 삶을 꾸미는지, 그런 기준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그녀는 알고 있다. 진짜 삶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 가장 깊은 뿌리는 가장 조용한 땅 속에서 뻗어나간다. 그래서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뭔가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다. 꽃은 제때에 핀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다림을 믿는다. 그녀의 하루는 크고 웅장하지 않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작지만 깊은 선택들이 쌓여 있다. 피곤할 때 잠을 자는 것, 거절하고 싶은 걸 정중히 말하는 것, 고요한 저녁에 노을을 바라보는 것, 그냥 이유 없이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그녀의 삶을 바꾸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삶을 쫓지 않는다. 그 자체로 의미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성숙한 여성의 삶이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방향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영혼의 나침반으로 하루를 항해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진짜 충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조용히 되묻는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가 시간과 나이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빛을 내는 이유를 이야기하게 된다. 그녀는 더 이상 젊음을 붙잡지 않는다. 거울 속에 나타나는 작은 주름 늘어나는 흰머리, 변화하는 몸의 곡선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삶을 견뎌낸 증거라고 말한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표면에는 수많은 밤의 눈물, 침묵 속의 인내, 그리고 조용한 승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나이를 그렇게 멋지게 드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한다. 내가 나이 든 게 아니라 그냥 나로 깊어졌을 뿐이에요. 그 말 속엔 단순한 겸손 이상의 철학이 담겨 있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시간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점점 덜 불안해졌고, 덜 바빠졌고, 덜 복잡해졌다. 대신 더 단단해졌고, 더 부드러워졌고, 더 명확해졌다. 예전엔 외모가 전부처럼 느껴졌다. 예뻐 보여야 사랑받는다는, 말 젊어야 기회가 있다는 시선. 그 모든 압박을 견뎌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을 숨기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더 이상 그 틀에 맞추지 않는다. 그녀는 화장을 줄였고 옷을 단순하게 입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더 돋보인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더 이상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그저 빛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 빛은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건 살아낸 깊이에서 나온다. 수없이 부딪히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겪으며 그녀 안에서 만들어진 내면의 빛. 그 빛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그건 상대를 압도하지 않고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빛이다. 이제 그녀는 거울을 볼 때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묻는다. 오늘도 나답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 대답이 예일 때 그녀는 미소 짓는다. 그 미소는 그 어떤 장식보다 아름답다. 그녀는 시간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시간은 그녀에게 깊이와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예전엔 누군가의 사랑을 유지하려고 늘 조심했고, 늘 불안했고, 늘 자신을 바꾸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녀는 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나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 그녀는 나이 들며 사랑도 달라졌고 관계도 달라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에 당황한다. 예전엔 더 착했고 더 순응했으며 더 이해하려고 애썼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잃으면서까지 누군가를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은 차가운 선언이 아니다. 그건 자기 존엄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문장이다. 그리고 그 존엄이 그녀를 빛나게 한다. 젊음은 순간이지만 존엄은 시간과 함께 자라는 것이다. 그녀는 나이가 들수록 더 단순한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무도 없는 새벽의 산책, 커피 한 잔과 함께 읽는 책 한 페이지, 창밖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존재. 그런 순간들이 그녀를 가장 충만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젊음을 잃는 게 두렵다.
그러나 그녀는 말한다. 나는 나이를 잃지 않았어요. 나는 나로 채워지고 있어요. 이 문장은 시간의 두려움을 뚫고 나온 가장 강력한 치유다. 그리고 그녀는 그 치유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녀의 몸은 변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더 강력해졌다. 그녀는 안다. 진짜 아름다움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 진실이라는 걸. 그녀는 나이 들며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그저 환하게 바라볼 줄 안다. 그래서 그녀는 점점 더 빛난다.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바뀌어도 세상이 흔들려도 그녀는 빛으로 남는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가 이제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어가게 된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지만 자신만을 위해 살지는 않는다. 그녀의 하루는 더 이상 타인을 구하기 위한 것도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고치지 않는다. 지적하지 않는다. 다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자기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 자기다움 이 타인에게는 거울이 되고 등불이 되고 침묵 속의 울림이 된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자신의 허위와 마주하게 된다. 자기 기준을 되돌아보게 되고 말과 삶의 간극을 인식하게 된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존재감이 말을 대신한다. 어떤 이는 말한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나는 나답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속도가 느려도 괜찮다고 처음으로 느꼈어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어딘가 부족하단 걸 조용히 알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타인의 삶에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관여하는 법을 알고 있다. 그녀는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이 없다. 대신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건 말의 기술이 아니다. 그건 삶의 진심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영향력이다. 그녀의 말은 느리다. 하지만 그 느린 말은 사람의 속도를 바꾼다. 그녀의 침묵은 깊다. 하지만 그 침묵은 혼자 있던 사람을 울게 만든다. 그녀의 시선은 부드럽다. 하지만 그 시선은 누구보다 날카롭게 진실을 꿰뚫는다. 한 번은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 요즘 너무 지쳤어요. 모든 게 헷갈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요즘 스스로를 위해 뭘 해줬니? 그 젊은 여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이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것이었기에 그녀는 덧붙였다. 스스로에게 친절하지 않으면서 삶이 친절하길 바라진 마. 그 말은 마치 오랜 어둠 속을 걷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작은 횃불 같았다. 그녀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속 어둠에 작은 빛을 켠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녀와의 대화는 잊히지 않아. 그녀는 늘 나를 푸는 방식으로 말했어. 그녀와 있으면 내가 스스로를 더 좋아하게 돼. 그녀는 특별한 직함도 없고 사람들을 이끄는 공식도 모른다. 그녀는 다만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 한마디, 손짓 하나, 존재의 리듬 하나로도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 그녀는 상대를 위로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위로가 되는 삶을 산다. 그녀는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설득력을 갖는 삶을 산다. 그녀는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저 스스로가 변화의 본보기가 된다. 그녀는 빛이 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어둠을 인정함으로써 빛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조금씩 가면을 벗고 조금씩 속도를 늦추며 조금씩 더 자기 자신이 된다. 그녀는 하나의 질문을 품고 산다.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바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그녀 삶 전체의 방향이 되고 그녀 존재의 울림이 된다. 그녀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설명하지 않지만 전달된다. 그녀는 앞에 서지 않지만 누구보다 깊이 사람을 이끈다. 이것이 성숙한 여성이 세상 속에서 빛을 전하는 방식이다. 조용하고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그러나 부드럽게.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가 일상의 선택들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중심을 지켜내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된다. 그녀의 하루는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지 않다. 대단한 성공이나 드라마 같은 고비도 없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자기 중심을 확인하는 선택들을 한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몸은 어디가 무거운가? 어디가 텅 비었고 어디가 꽉 찼는가? 이런 질문들은 그녀의 하루 전체를 결정짓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내면의 시작점이다. 그녀는 이제 아는 것이다. 하루의 흐름은 감정의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예전에는 일이 많아야 뿌듯했고 사람을 만나야 의미 있었고 무언가를 해내야 살아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녀는 오히려 덜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 그래서 그녀는 고른다. 해야 할 일을 모두 하는 대신 지금 나를 가장 살아있게 만드는 것을 먼저 한다. 어떤 날은 음악을 켜고 혼자 부엌에서 춤을 춘다. 어떤 날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신다. 어떤 날은 계획을 모두 접고 그저 조용히 누워있는다. 그녀는 죄책감 없이 쉰다. 그녀는 비교 없이 늦는다. 그녀는 속도 대신 온도를 선택한다. 사람들은 가끔 말한다. 이건 그냥 도망이 아니에요. 게으름 아닌가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이건 나와 나의 연결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녀는 안다. 자기와 멀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혼란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걸. 그래서 그녀는 멈춘다. 자주 멈추고 자주 점검하고 자주 돌아선다. 그녀는 관계에서도 선택한다. 어디에 가야 할지, 누구와 있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감정의 진실을 기준으로 고른다. 누군가와의 약속이 마음속에서 거절의 감각을 불러일으킬 때 그녀는 미안함보다 자기 존중을 택한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제게 필요한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할 줄 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그녀의 아니요는 차갑지 않다. 그건 오히려 진짜로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용기다. 그녀는 말한다. 억지로 한 예는 누구에게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단호하게 내가 내 마음에 책임지는 삶을 산다. 그녀는 더 이상 의무로 살아가지 않는다. 대신 의미로 살아간다. 그 의미는 대단한 신념이나 철학에서 오지 않는다. 그건 매일의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 불편한 말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 감정이 거슬릴 때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나를 들여다보는 것, 억지로 웃기보다는 조용히 눈을 감고 감정을 지나가게 하는 것,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를 자신에게 건네는 것, 이런 선택들이 하루를 지키고 그 하루들이 모여 자기다운 인생을 완성해간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번에 인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안다. 변화는 언제나 지금 이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물어본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에게 진실한가? 그 질문이 그녀를 단단하게 한다. 그 질문이 그녀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그 질문이 그녀를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기대지 않는 자기 기준의 사람으로 만든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녀는 뭔가 다르게 살아. 기준이 달라. 그 말은 칭찬도 경외도 아니다. 그건 존중이다. 그리고 그 존중은 그녀가 매 순간 자신에게 가장 솔직하게 선택해온 작은 용기들의 결과다. 이것이 성숙한 여성의 삶이 특별한 이유다. 그녀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진실하게 산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가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내면의 원천, 즉 고독 속에서 발견한 자기만의 뿌리와 침묵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무도 없을 때가 외로운 거예요. 그녀는 오랜 시간 혼자라는 풍경을 살아냈다. 사람들이 떠난 저녁 연락이 끊긴 친구들, 무심한 말 한마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그 시간들은 쉽지 않았다. 처음엔 그 고요가 마치 벌처럼 느껴졌고 자신이 잊힌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낯선 울림 하나를 들었다. 바로 자신의 진짜 목소리. 그 목소리는 조용했고 작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속이지 않았다. 지금 괜찮지 않지? 너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너를 껴안아야 해.
그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울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처음으로 귀 기울였다는 이유로. 이후 그녀는 알게 됐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 사람들은 외로움을 무서워한다.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안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존재감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 없는 시간에 빛을 발한다는 것. 그녀는 외로움을 통해 침묵을 배웠고 침묵을 통해 자기 중심을 다지는 힘을 얻었다. 이제 그녀는 고독 속에서도 텅 빈 느낌을 느끼지 않는다. 그녀는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채우는 법을 안다. 그녀는 혼자 걷는 산책길을 사랑한다. 책 속 문장과 눈을 맞추는 아침을 소중히 여긴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녁이 가장 사치스러운 시간이라는 걸 안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이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돌본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를 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를 입증하려 하지 않게 됐어요. 그녀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관계로 일로 성과로 덮으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사랑받아도 그 허기가 계속된다면 그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불균형이라는 걸 그녀는 직접 겪으며 배웠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을, 성과보다, 감정의 진실을, 속도보다 리듬을. 그 선택의 근거는 대단한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다. 그건 오직 고독 속에서 길어올린 감각이다. 그녀는 고독이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고 침묵이 자기 삶의 기준을 선명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일상 속에 고요를 만든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위로한다. 지나간 상처를 껴안고 지금의 무게를 나누고 다가올 삶을 준비한다. 이건 명상이 아니다. 이건 삶 자체를 정화하는 습관이다. 그녀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본다. 좋은 의도 속의 이기심도, 배려라는 이름의 두려움도, 침묵 뒤에 숨은 분노도, 그 모든 걸 그녀는 판단 없이 바라본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안다. 진짜 자기 사랑은 자신의 모든 층위를 껴안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녀는 고독 속에서 자기와 화해했고 침묵 속에서 자기 기준을 세웠다. 그리고 그 뿌리가 그녀를 오늘도 흔들림 없이 서 있게 만든다.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무섭진 않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내 안에 머물 줄 알게 된 순간부터 세상 어디에서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 말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성숙의 요약이었다. 이것이 성숙한 여성이 무너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깊어질 수 있는 이유다. 그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고요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가 더 이상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사랑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여정을 이어간다. 예전에 그녀는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싶었다. 칭찬을 듣고 싶었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당신 없으면 안 돼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녀는 그 말 한마디를 위해 많은 것을 참았다. 기준을 낮췄고 침묵을 견뎠고 스스로의 감정을 조정하며 상대의 욕망에 맞추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결국 그녀를 지치게 했다. 사랑을 줄수록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 많이 베풀수록 덜 사랑받는 느낌. 그런 사랑은 끝내 남는 것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주 단순한 질문과 마주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그녀가 사랑을 대하는 방식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음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갈구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확인받고 싶었던 자기 존재감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그 모든 사랑의 패턴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사랑받기 위한 웃음, 이해받기 위한 침묵, 버림받지 않기 위한 양보. 그 모든 것에서 손을 뗐다. 그 시작은 매우 무서웠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혼자 남겨질 거야. 사람들이 실망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었을 때 그녀는 놀라운 감정과 마주했다. 해방,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확신.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받기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사랑이 되어 살아간다. 사랑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상태로 존재하는 사람. 그녀의 사랑은 기대와 조건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그건 흘러넘치는 물처럼 자연스럽고 조용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마디 안부로,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는 기다림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존재로. 그녀는 이제 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녀는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녀 곁에서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낀다. 그녀가 해주는 건 많지 않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마치 오래된 나무 그늘처럼 사람을 쉬게 만든다. 그녀는 더 이상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진심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본다. 그리고 도달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길을 트지 않는다. 그녀는 안다. 진짜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지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녀는 사랑이란 무언가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지 않고도 줄 수 있는 상태임을 몸으로 배웠다. 예전에 그녀는 사랑할수록 작아졌고 지킬수록 고독해졌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사랑할수록 더 커진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은 표면적인 자기 긍정이 아니다. 그 사랑은 자기 그림자까지 안아주는 사랑, 실수까지 인정해주는 사랑,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없이 마음을 내어주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무언가에 포용당한 느낌을 받는다. 그 포용은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오지 않는다. 그건 그녀 안에 사랑의 크기에서 온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이 무너질까 두려워 조심조심 다가가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사랑이라는 존재의 상태로 서 있기만 해도 상대를 따뜻하게 만든다. 이것이 성숙한 여성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성취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지배가 아니라 자기 충만에서 흘러나온 에너지다. 그녀는 그렇게 살아간다. 사랑받는 여자가 아니라 사랑이 되는 삶을 선택한 사람.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가 그렇게 자신으로 충만해졌을 때 세상이 그녀를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고 그녀의 존재가 어떻게 조용히 삶의 질서를 바꾸는가를 이야기하게 된다. 어느 날 그녀는 한 모임에 초대받았다. 예전 같았으면 입고 나갈 옷을 고민하고 어떤 주제를 준비할지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뭘까? 그녀는 그 물음에 무언의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다. 그건 타인의 인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 동의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그녀는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가장 단순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두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말할 때마다 공간이 달라졌다. 누군가 논쟁을 시작하려 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이기려고 하는 걸까요? 이해하려는 걸까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의 말은 목소리보다 진실의 무게로 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규칙에 따라 살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자기만의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 그 질서는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단단하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녀는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녀가 조용히 앉아 있으면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시키는 힘이 된다. 그녀의 시선은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선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조금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지만 그녀의 한마디는 수많은 말보다 더 오래 남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왠지 내 마음을 읽힌 느낌이에요. 그녀가 웃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줄어드는 걸 느껴요. 그녀 곁에만 있어도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영향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짜 매력이다. 그녀는 의도하지 않는다. 그녀는 설계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자기 진실로 존재할 뿐이다. 그 진실이 공간을 바꾸고
대화를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 그녀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경쟁하지 않는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리가 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만난 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아주 작은 선택부터 조금씩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녀는 거창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다른 이의 삶에 방향을 남긴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여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소리치지 않고 사로잡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도 존재만으로 흔들림을 멈추게 만드는 힘. 그녀는 더 이상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조율하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를 단단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불가항력적인 존재로 만든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녀의 매력은 도대체 뭘까? 왜 자꾸만 눈길이 가는 걸까? 왜 나는 그녀 앞에서 좀 더 정직해지고 싶어질까? 그 답은 아주 단순하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그녀는 자기 그림자를 껴안은 사람. 그녀는 다른 이의 말보다 자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녀는 나로 사는 것, 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다. 그 진실은 가끔은 외롭고 때론 불편하며 자주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 진실 안에서 피어나는 존재감은 그 어떤 장식도, 그 어떤 전략도 흉내낼 수 없는 무게를 갖는다. 이제 그녀는 목적이 아니라 방향으로 살아간다. 성과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억된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일깨운다. 나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내게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 그래서 그녀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녀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녀가 가장 인간답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흠이 있고 상처가 있고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이다. 그 모습이 우리를 흔든다. 우리를 비춘다. 그리고 우리 안의 진실을 조용히 깨운다. 이것이 성숙한 여성을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6가지 내면의 습관의 마지막 도착점이다. 이 습관들은 지침이 아니다. 그건 살아내는 방식이다. 그건 자신을 되찾고 되돌아가고 완성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선 사람은 더 이상 사랑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 사람은 스스로가 사랑이 되어 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현재의 감정을 함께 나눠주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